안녕하십니까? 굿 국어교실의 김웅섭 선생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현대소설을 보겠습니다. 중략 부분에 줄거리가 있군요. 이 중략을 기준으로 전반부의 사건과 후반부의 사건을 나누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나라는 1인칭 서술자가 보이고 그는 군인입니다. 후반부는 유해 발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 간의 대사가 거의 없고 서술자의 설명으로 장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인물의 내면 심리나 회상의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에서도 유추되듯이 유해 발굴 사건과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봅시다. 정보가 가장 많은 문제는 30번 문제이고 이 문제는 주인공과 관련한 추사건을 설명하므로 이 문제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건을 추리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추리한 사건을 확인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보기에서 기억의 재응고화라는 심리학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 기억으로 바꾸어서 심리적 불안감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 기억을 가진 인물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중략 줄거리의 정보와 연결해보면 주인공을 나라고 한다면 내가 부정적 기억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유해 발굴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며 이 상처를 치유하게 될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 발굴 이전인 전반부가 과거의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일 것이고 후반부가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선택지의 정보도 모아봅시다. 유년기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고백한 사람이 나입니다. 2번을 보니 그 기억은 역시 아버지와 관련한 마음의 상처이군요. 그런데 3번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인과 어머니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물의 역할이 나오므로 이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즉, 3번이 옳은 선택지라면 노인과 어머니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어머니만 해도 같은 가족이므로 주인공의 유년 기억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유해 발굴에 동원된 노인이 주인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4번에서 어머니의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은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일 것이고 환영 속에 보이는 사내의 모습은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유해와 대응된다고 합니다. 결국 유해를 발굴하면서 아버지가 떠올랐다는 얘기고 어려서부터 싫어했던 아버지가 오히려 불쌍하다고 생각했겠죠.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사건이 유해 발굴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는 과거의 기억일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버지가 현재의 유해와 대응되면서 주인공의 심리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서도 노인이라는 인물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문을 읽어봐도 노인과 주인공은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결국 노인은 그다지 비중이 높은 역할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되며 사건의 성격상 과거 회상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시간 구성은 역순행 구성입니다. 이것을 묻는 문제가 27번입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술자는 나입니다. 기호가 있으므로 지문에서 찾아야 하고 그때 지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답인 2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구분된다고 설명하는데 실제 지문에서는 나에 대한 서술입니다. 주변 풍경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도 역시 나여야 합니다. 1인칭 시점이므로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는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질문이 많았던 5번 선택지의 경우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나라는 주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사내, 즉 아버지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야가 흐려지는 것은 죽어가는 인물의 시선으로도 볼 수 있고 그것을 연상하고 눈물이 흐르는 주인공의 시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기호를 비교하는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소설에서 기호가 나오면 일단 누구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는 어머니가 한 말이며 그것을 들은 주인공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상 답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충격을 받은 주인공을 생각한다면
4번의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B를 확인해보면 이번에는 동료 사병들이 낄낄거리고 웃으며 던지는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주인공의 심정을 알 리가 없고 사건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 엑스트라입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5번 선택지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제나 결말, 이야기 전모는 모두 중요한 인물이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과 조연급 배우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을 상상해 보시면 쉽습니다. B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낄낄거리는 장면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혼자만의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함으로 긴장감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9번도 접근해 봅니다. 가는 어머니의 대사입니다. 돌아온다는 서술어로 보아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군요.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아닐 수 있는 정보만 찾아서 지우고 애매한 것은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의 이야기 배경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가는 어머니의 대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5번도 확실하게 지워집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에게서 이념적 편향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4번 선택지는 나까지 읽어야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 어머니의 염원은 확인됩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염원하는 것이죠. 다음에 나를 보면 아버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버지의 죽음을 상상해보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3번의 희망적인 성격은 확실하게 아니군요. 그리고 4번을 보면 아버지의 죽음이 현실이 된다면 어머니의 염원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정보가 됩니다. 1번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도 깊이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의 날짐승이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둘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볼 때는 확실한 정보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